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오늘 드디어 기각을 했습니다. 174일 만입니다. 정말 오래 걸렸는데 진보 성향 재판관들 때문에 하마터면 복귀 못할 뻔했어요. 저희가 쟁점부터 앞으로의 전망까지 압축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준우입니다. 예.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전 10시에 했죠. 예, 그렇죠. 딱 그 시간에 맞춰서 헌재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기를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10시 시간에 맞춘 건가요, 둘이? 아니 뭐 보통 10시에 하죠. 예. 어떤 결정할 때 10시나 뭐 오후 2시나 이런 식이 보통 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재판관 8명 중에서 4대4 결론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4대4.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재법 23조에 따라서 예. 원래는 6명 이상이 일치된 의견이 나오면 따라가는데 그렇죠. 지금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어느 쪽도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론은 기각 결정이 나는 이제 그런 오늘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각 4명, 인용 4명 해서 4대4 했고 그래서 기각이 됐다. 네, 예,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잖아요. 그래서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요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이번에 공부하셨을 텐데 그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근데 6명이 안 되고 4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기각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국회가 지난해 8월입니다. 지난해 8월에 방통위 법정 인원인 5명 중에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이 된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이 KBS 그리고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들을 문제 삼아서 이 야당 주도로 탄핵 수추안에 의결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영방송 때문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7월 31일이죠. 예.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출근을 해서 바로 김태규 당시 위원과 2명만으로 해가지고요. 예. KBS 이사 7명, 박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인 8월 1일에 민주당 주도로 해가지고요. 탄핵안이 이제 통과가 돼서 국회에서 탄핵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근한 지 하루 만에 네. 출근한 지 하루 만에 탄핵이 됐는데 그렇죠. 188인이 이제 예. 발의를 했었고 186인이 탄핵안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방통위법이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제적위원이라는 게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한다. 그래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게 국회 측의 주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통위 인원 5명 중에서 3명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국회 측 주장이었는데 이게 일단 기각이 됐고 그러니까 기각이 됐으니까 일단 5명 중에 3인 이상 필요하다. 요거는 뭐 아닌 게 되었죠. 아닌 게 그렇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예. 이진숙 위원장이 복귀해야 된다고 본 재판관들 저희가 먼저 좀 열거를 해볼게요. 김형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이렇게 4명이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요. 제적입니다. 제적. 예.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은요. 제적의 의미를 일단 사전적 의미와 법률적 의미로 한정해서 봤습니다. 예.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제적이라는 의미로 보는 거고요. 따라서 당시 방통위 제적위원은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진수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2명뿐이었다. 2명뿐이다. 예. 그래서 제적위원이 있기 때문에 이 제적위원만으로도 충분히 의결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요. 이걸 넘어서서 만약에 5명이 원래 정원이라 그러면은 네. 여기에 대해서 5명이 있으므로 3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 이거 법의 취지를 얘기한 건데 여기서는 법의 취지가 아니라 헌법이 나와 있는 규정이 나와 있는 법규의 물리적 한계에 국한되어서 제적 2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법규범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의결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그 국회 측의 주장 자체가 법규범의 물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국회가 잘못 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게 4명이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반면에 또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본 재판관 또 4명이 있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이렇게 4명입니다. 그래서 피청구인 제적위원 2인이 의결한 것이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예. 그렇죠. 법에 이제 본인들 이제 인용을 이제 주장한 재판관들은요, 예. 이게 과반, 그러니까 즉 5명이 있으니까 3명이 전부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해서 탄핵이 인용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예, 이 주장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네네. 드리면은 입법자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의한 방송 통제 탄압 등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서 방통위를 직무상 독립을 보장받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으로 설계를 했다. 적법한 의결을 위해선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수,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제적하는 상태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진보 측 성향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총 4명이 이제 예. 이제 인용을 했었는데요. 재판관 이제 헌법재판소장의 대행이죠. 예. 이분은 2008년 11월에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입니다. 회장 문영배 재판관. 그렇죠. 네, 문영배 그리고 우리법 재판관 말씀드리고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이고 그 다음에 과거에 회장까지 역임을 회장 했었다. 했었죠.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또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재명 예.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입니다. 네. 동기고 이제 SNS도 서로 팔로우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문영배 헌법재판소 대행을 팔로우하고 있는 이런 팔로우하고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런 예. 모습이 또 알려지기도 페이스북에 했었지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문상을 갔냐 안 갔냐 안 갔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뭐 문상은 안 갔다. 안 예, 갔다. 이재명 본인은 대표 어머니의 밝혔습니다. 문상은 가지 않았다 이렇게 예. 본인은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 이분도 우리법 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정미 재판관 이분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또 최근에 재판관이 된 정계선 재판관 이분도 또 우리법 연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미서 재판 같은 경우는요. 헌재법 32조 위반 때문에 논란이 좀 되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사건 관련된 거, 예. 재판 관련된 거, 사건 관련된 사건을 받아보지 못하게 헌재 32조에 나와 있는데 예. 그거를 받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 관련된 수사 기록을 받아봐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하고 있으니까 이거 헌재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현재 고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 이미선 재판관은 예전에 그 재산 주식 투자로도 좀 그렇죠. 논란이 엄청 많았죠. 재산이 많더라고요. 35억 주식하고 막 예. 여러 가지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그 부부가 좀 맞습니다. 그런 논란이 많았었고 예. 그 다음에 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법 연구회일 뿐만 아니라 또 남편이 공익인권법재단이라는 네. 공감이라는 곳에 또 소속이 돼 있는데 이 재단 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희수 변호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했는데 헌재가 또 기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정기선 재판관 또 논란이 됐었죠. 요즘에 서부지법에 사건이 있었는데 예. 서부지법 법원장 출신입니다. 예. 법원장 출신이고 우리법 연구회뿐만 아니라 후신의 국제인권법 연구회도 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래요? 회장을 했었죠. 그 정도로 굉장히 특정 성향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다. 그리고 남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감. 이제 그렇죠. 예. 공감 소속에 이제 공감 소속으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국회 측 대리인의 상임 대표인 사람과 함께 그 같이 들어있는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이어서 이게 예. 원고 측과 재판 측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요. 공정한 재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었지만 예. 기피 신청은 받아지지 않았었습니다. 법 쪽에서는 이 공감이 민변보다 더 찐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어요. 여기는 완전 찐인 오브 찐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시간도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오늘은 저희가 그래도 기각이 나왔으니까 자세히 길게는 안 다루겠지만 이 우리법 연구회와 인권법 연구회는 전체 판사의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또 5만 명에 달하는 법조인의 1% 정도에 불과한데 그런데 이렇게 요직에서는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물론 뭐 이분들이 이 연구회가 대부분 진보 성향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안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특정 연구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요직을 차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도 많이 비판과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재판관으로 추천을 했던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마은혁 판사 이분도 네. 이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에요. 그렇죠. 예. 이분은 재판가 임명되지 않았지만 서부지법에서 현재 근무 중인 부장 판사이고요. 이렇게 지금 기각 결정이 나오니까
보니까 29명 줄 탄핵한 것에 대해서 급제동이 걸렸다라는 시각이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준수 위원장은요, 탄핵 기간 결정 직후에 취재진을 만나서요, 헌법은 국민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거라 생각한다라고 밝혔고요. 오늘 기각 결정은 국민들이 내려준 것이라 생각한다. 아, 워딩 좋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기각 결정을 이래 가지고 네. 직무 정지된 지 거의 6개월 만에 예.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74일. 네, 114일이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틀 예. 하루 근무하고 그러니까요, 예. 180일의 업무 정지가 됐습니다. 반년이 걸린 건데 이거 이렇게 된 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게 출근하자마자 탄핵을 당했고 이게 그리고 복잡한 내용도 아닌데 반년이 걸렸어요. 네. 최근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속도는 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대통령 거리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래도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덕수 총리 등의 사건도 아직 제대로 재판이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덕수 총리 그때 또 박성재 장관 법무장관, 최재 최재 감사원장.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지검장 맞아요. 예. 등이 이제 탄핵 사건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그 3인의 검사 그렇죠. 이창수 지검장 네. 포함해서 이렇게 네. 남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또 언제야 결론이 나올지 이것도 총 참 8명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 오늘 그래도 기각 판결로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론이 되겠죠. 그렇죠. 여론이 되죠. 그리고 지금 이 재판관들에서 인용과 기각 결정하신 분이 4대 4 아닙니까? 네. 이거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하. 네. 대충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가지고 보겠다. 그러니까 비율이라든가 어떤 성향 같은 거를 어느 그렇죠. 정도 되겠다 이런 네. 거를 좀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이 4명은 이렇게 판단했네. 하고,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최소한이 보겠다. 4명은 이렇게 판단했네 하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네. 뭐 다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우리 정치권 반응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국민의힘 반응 먼저 이제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요. 그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소추안 기각에 대해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기자들을 만나서 만사지탄이지만 이게 오타가 있었네. 죄송합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이 위원장의 탄핵 기각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네, 그렇죠.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 이렇게 네, 밝혔어요. 일단 예. 과방위 위원들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예. 사필 규정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줄줄이 탄핵 소추가 얼마나 위법적, 위헌적인지 보여주는 결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한덕수 총리 아까 말씀드린 이제 탄핵 지금 소추 이제 대기하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해서 정부 기능을 복원시켜야 한다.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빨리 해야죠.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오늘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회복해서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회견을 오늘 했는데 정권의 비판을 많이 했지만 또 빛이 발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자기가 뭐 앞으로 뭐 하겠다 이런 얘기만 주로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오늘 국민의힘 미디어 특별위원회하고요, MBC 제3노조도 입장을 냈습니다. MBC 노조, 예. 네, 어떻게 됐냐면요, 지난해 8월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강재원 판사가 새로 임명된 박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박문진의 그때 그 방통위 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 박문진 이사들이 전혀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게 효력이 정지됐다고 사실상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준수 방통위원장이 돌아왔으니까. 예. 그래서 따라서 헌재에서 지금 헌재가 아니라 그 서울행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효력 정지가 빨리 결정이 나가지고 방통위에서 의결한 새 박문진 이사가 업무에 복귀를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결정을 기대를 빨리 촉구를 하는 그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반면에 유감스러운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위원장 본인도 4대4로 갈린 재판관 결정의 의미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4대4든 몇 대 몇이든 간에 이거는 기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한 명, 네네. 두 명 더 차이가 났다고 이게 기각이 아닌 게 아닌데 기각이 났는데 기각이 났으면은 그
그 국회에서 이거를 탄핵한 것 자체가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좀 사과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민주당에서 사과하는 게 맞는데 과연 사과를 하겠습니까? 현재 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본인의 지금 대선 가도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에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요 돌아보거나 반성하거나 사과를 할 아마 그런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준숙 위원장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준숙 위원장이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일단 KBS, MBC가 무허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예.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통신 관련된 업무도 있고 그 동안에 이렇게 탄핵을 해놔버리니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준숙 위원장이 빨리 이제 복귀를 드디어 이제 하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좀 관련된 업무도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저 이 정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